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141본부 김동파 팀장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프라임에셋에 처음으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보험 설계사를 할 때는 되게 막막했는데 2016년도에 저희 141본부 내에서 보험 방송에 출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컸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의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전화 주시는 고객분들과 계약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 영업에 있어서 방송 영업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MTN 머니투데이 방송도 하고 이데일리 TV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또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에도 출연을 하면서 약 3년 좀 이상 보험 방송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 방송만 출연한 영상으로 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가 한참 유행을 하는 그 시기에 보험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험 방송을 했던 거 말고도 내가 직접 제작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는 유튜브 채널로 보험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험 영업도 하고 그리고 또 리크루팅을 통해서 조직 관리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라임에셋을 선택한 이유는요. GA 대리점이었고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약 30여 개의 보험사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좋아 보여서 전속 설계사를 할 게 아니라 GA 대리점의 설계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프라임에셋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상위 관리자께서 생명보험 시험이랑 손해보험 시험이랑 변액보험 자격까지 한꺼번에 다 자격을 취득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해야 되는구나 해서 3가지의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리크루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생명보험만 판매할래요. 아니면 저는 손해보험만 판매할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만 판매를 할 거면 굳이 프라임에셋 GA에 올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 GA를 선택했다면 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변액보험까지 모두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보험 영업은 전쟁터예요. 굉장히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무기를 갖고 간 사람보다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싸웠을 때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GA 설계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변액 시험까지 합격하셔서 3가지 모두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손해보험 위주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 상품은 아시다시피 보험료, 영수보험료가 그렇게 높은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이런 거를 쉽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판매를 하시는데 이런 보험 상품들은 정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소액밖에 보험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00원, 20,000원짜리 보험 영업을 해서는 월 100만 원 영업의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적절히 믹스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면 보험 영업 수수료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싶어하는 설계사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직접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신보험이 솔직히 잘 시장에서 먹히지는 않는 상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종신보험이 안 되니까 그럼 그냥 화재보험만 판매해야지.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10,000원, 20,000원짜리 보험만 판매를 하고 끝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종신이 잘 어필이 안 된다면 연금보험이라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보험은 변액 자격증이 있어야지 판매가 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변액 상품이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 자격증이 없다면 고객이 원했을 때도 변액연금을 판매할 수 없을 거고 내가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액 자격증 꼭 취득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 변액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는 상품이에요. 저는 지금 시중에서 단리 5%를 최저 보증하면서 종신토록 내가 낸 연금액이 다 소진돼도 계속 지급하는 연금보험을 좀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상품을 올렸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판매가 굉장히 용이한 이런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단리 5% 변액 상품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 말고 저희 자녀한테도 변액보험으로 증여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먼저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고객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어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장점 하나는 보험 설계사는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수료도 받고 좋은 보험 상품도 가입을 하고 또 변액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또 수익률도 날 수 있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직업은 보험 설계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정말 하루 종일 와요. 새벽에도 올 때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다 보니까 같은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생명보험에서 경력직으로 오신 분이 저한테 야 너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콜센터 직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보험 설계사는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할 땐 영업을 하고 쉴 때는 좀 쉬고 돈 벌었으면 좀 놀고 이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있냐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너무 전화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을 좀 해야겠다. 나 혼자만 영업을 할 게 아니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조직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 영업을 하면 편해요. 그리고 소득도 많아요. 하지만 점점 몸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죠. 만약에 내가 아프면 이 소득이 제로가 될 텐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였습니다. 프라임에셋은 이 밸류체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영업 규정집에 의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수수료도 일정 부분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격 체계도 내가 인원과 영업 수수료를 맞추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이 저절로 승격이 되는 구조고 또 저는 환수 연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조직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도 상위 관리자가 환수 연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싶은 신입 보험 설계사 그리고 기존의 경력직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니까 연락 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CJ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급여가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리고 빡빡하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저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9to6 이 시스템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가 환절기 때는 맨날 감기를 달고 살고요. 여름에는 수족구하고 장염을 달고 살고요. 겨울엔 독감을 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와야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는 그 아이의 스케줄을 전혀 맞춰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초등학교 동창인 저희 141본부 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너 얼마 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300 정도 버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월 500을 벌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랬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월 500 충분히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믿고 한번 보험 설계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프라임에셋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본부장님한테 제가 리크루팅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리크루팅을 당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객 유치는 혹시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네, 고객 유치는 저는 온라인 영업도 하고 오프라인 영업도 해요. 근데 오프라인 영업으로는 저희는 이제 팀들은 개척도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원하고 업무를 협약해서 인하우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업으로는 저는 이제 보험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그러니까 제가 SNS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버가 잘 된다고 유튜브만 할 게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를 다 연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은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리크루팅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보험 설계사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보험 설계사로 진입하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고소득 보험 설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소득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요. 약관 공부, 상품 공부, 그리고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인내하고 끈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새로 들어오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6개월, 1년 정도 영업해보고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이 너무 어렵고 저하고 맞지 않아요. 라고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보험 영업을 잘한다면 정말 영업의 신이죠. 그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기간 동안에 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 3년은 버텨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정도 버티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 영업이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팀장님, 저희가 혹시 사전에 요청드린 가방 가져오셨을까요? 네, 가져왔습니다. 실제 제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고객님들을 만나 뵐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짠, 이 가방입니다. 노트북 가방인데요.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솔직히 명품백 이런 거 갖고 다녀도 되는데 그런 걸로 고객들의 마음을 이제 사는 것보다 저는 일하는 느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노트북 가방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그걸로 보험 영업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짜잔! 이게 뭐냐면요, 우수 인증 설계사라고 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최초로 이제 우수 인증 설계사 보험협회에서 만들었을 때부터 받았는데요. 5년 연속 GA에서 우수 인증 설계사를 했을 때 이제 발급되는 GA 스타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보다 조금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를 가지고 가서 고객 상담을 하기 바로 전에 목에다 착용을 해요. 그리고 착용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고객이 이거 뭐냐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우수 인증 설계사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면서 제 자랑을 좀 마음껏 하는 편입니다. 취득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율이 없어야지만 우수인증 설계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GA 스타 명장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우수인증 설계사를 계속 했던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국에서 많지 않은 숫자가 이걸 받았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포함이 됩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로는요. 자, 태블릿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에 굉장히 많이 마음 뺏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가 영상이 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상담할 때 저는 제가 만든 PPT 자료를 가지고 약간 뭐랄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보험 상품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소개를 먼저 하면서 이제 고객하고 마음을 열기 위한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든가 아니면 뭐 반려동물 그리고 내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보험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품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제 소개부터 이 취미까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부터의 자료는 고객이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설명을 드릴 때도 사용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을 갖고 다니는 게 영업에 큰 무기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약관입니다. 제가 이 보험 약관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클로징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고객이 사인을 할 때 머뭇거린다라고 할 때 고객님 보험이 보상이 중요한 거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자료들을 고객님이 다 아실 수 있을까요? 드려도 봐도 모르십니다. 이 약관을 저도 다 외우지 못해요, 솔직하게. 하지만 여기서 정말 고객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매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보상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보상을 받을 때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클로징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고객님이 있다 그러면 약관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클로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영업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하던 영업 중에서는 이 3가지가 좀 많이 고객에게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프라임에셋 영업 가족 여러분, 여태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보고의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 유튜브도 많이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들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 이거 막 피시고 막 아니 무슨 잡부도 아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못 하시는 게 없는 우리 경영지원팀인가? 아니 교육지원팀. 아, 나 이거 잘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컷!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